안녕하세요, 선변입니다. 네, 형님.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법률 상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사적인 걸 얘기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는 그렇더라고요. 제시라는 공인이 미성년자 팬이 사인을 요청했는데 그 옆에 있던 일행분들이 폭행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폭행을 당하신 분이 미성년자고 제시라는 공인이 그 폭행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건에서 저는 미성년자의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고소를 하든가. 네. 먼저 경찰이 이 사건을 알고 파악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맞았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를 하든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경찰서를 가서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두드려 맞았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제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라서 사람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미성년자 피해자죠. 그렇지.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들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만약에 이 건을 접수하게 되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것이고, 있다면은 그게 장면이 찍혀 있겠지.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를 섭외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 범죄를 입증하려고 아마 증거를 수집할 거라고. 경찰분들이. 그래야 기소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 제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조사를 받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제시가 때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제시까지 조사를 받아야 돼요? 아마 이제 제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시도 목격자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관은 불러서 질문을 하겠지. 이런 일이 고소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증거 수집 과정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그때 처음에 제시가 얘기했던 내용이 거짓이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것도 법률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기사에도 봤는데 범인 은닉이라든지 범인 도피라고 실제로 고발한 사람도 있다고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 범인 은닉이라는 것은 숨겨줬다는 거잖아. 그리고 도피, 도망가게 해줬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위 태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제시라는 공인인 때문에 화제성이 된 거지 제시의 죄는 없는 건가요? 굳이 묻자면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도 한번 보긴 봤는데, 과거에 직접 폭행을 행사한 폭행 피해자, 그러니까 폭행을 입었다고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이 건에서는 자기가 직접 때린 건 아니니까. 그럼 그거를 폭행의 방조, 폭행을 도와줬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를 때리는데 안 말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폭행의 방조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도의적 책임이란 게. 그럼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싶은 건, 맞은 미성년자 부모님이 대형 기획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팬에게 다가가서 있는 상황에서 맞았는데 제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모로서 그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라고 조금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폭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돼가지고 유죄가,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또 민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민사랑 형사랑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게 폭행죄 달리 상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라고 봐지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야. 그 말은 뭐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네.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그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것 같아. 아마 큰 거액을 제시하면서 모르지.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제 합의서가 들어가면 네. 수사를 아예 종결해 버리고 네. 그 다음에 경찰관이 송치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때는 검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그런 합의서가 들어간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합의서가 들어가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또 있었지만 내일 한 번 더 촬영할 때 다른 좋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법률적인 건 아닌데 이 사건을 계기로 네. 그 팬들의 네.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향한 그런 팬 문화와 네. 그 다음에 그런 팬들을 대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자세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라도 폭행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선변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사적으로 나는 민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